자, 이번 시간에 시작할 것은 TET 1급에서 우리 법인세 실무에 해당되는 실기 업무를 시작할 거고요. 지금 여러분 교재는 410페이지에 거기 주 법인조정이라고 하는 회사로 코드 번호가 1100번 여지껏 사용했던 거 말고 5000번으로 바꿔서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인조정, 회사 이름이 주법인조정이라고 하는 회사로 지금 사용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보셨고요. 412페이지로 봅니다. 412페이지 보시게 되면 법인조정 프로그램 기초라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법인조정 프로그램 메뉴를 갖다가 보시고 계신 거죠. 뭐 책으로 볼 게 아니라 얘야 뭐 간단하게 회계 프로그램 우리가 선택해서 열어보면 되겠죠. 회계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요. TET 1급 회사는 5000번은 지금 여기 쭉 내려가시면 우리는 회사 옛날처럼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있는 백데이터 그냥 사용하십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로그인 회계 지금 여기 왼쪽에 모듈이 지금 3개 나타나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회계, 그다음에 인사급여. 회계나 인사급여는 대부분 여지껏 우리가 1100번에서 사용했었던 내용들로서 소득세까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법인조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법인조정 클릭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작업할 환경이 바로 여기 법인조정 여기서 작업을 주로 하게 될 거란 얘기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법인조정도 있고요. 여기 법인조정 2 옆에 또 탭 하나 더 있죠. 걔도 한번 클릭하셔서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여기 법인조정 2에서는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실 게 여기 박스를 안 해놨네요. 법인조정 2에서는 그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서 작성했던 것처럼 여기 법인세도 여기 보시게 되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라고 나와 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이게 여기 법인세 신고서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우리가 나중에 그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정 다 끝내고서 조정된 결과를 보고서 계산 집계하는 표가 여기 세액조정 계산서거든요. 그때 보시게 될 것이고요. 나중에 여기 해당되는 것들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 그때 하나하나 나갈 때마다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옆에 법인조정 1이라고 써있는 항목을 보면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일단 여기 실기로 한번 이것저것 주어진 자료대로 입력을 해보시면서 익혀야지 그나마 읽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앞에 412페이지의 필요지식 거기에 기초정보관리 요약재무제표라고 되어 있는데 요약재무제표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약재무제표 기초정보관리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이 작성해야 될 것들이 하나씩 뭐가 필요한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 법인세법에서는 재무상태표라고 부르지 않고 표준, 대차, 대조표라고 부르고 있죠. 예전에 사용하던 그 재무회계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뭐 이런 것들 할 것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있는 설명들을 412페이지 기초정보관리 요약 재무제표 그다음에 3 수익금액 조정 수익금액 조정 그다음에 4번 감가상각비 조정 그다음에 5번 과목별 세무조정 6번 소득 및 과표 계산 7번 공제 감면 취납세 8번 특별 비용 조정 이 순서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다음 414페이지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보셨던 법인조정 2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 세액계산 및 신고서 납부 농어촌 특별세 신고 부석보 데이터 관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415페이지 보시게 되면
법인 세무 조정할 때 실무 프로세스라 해서 무슨 지도같이 아주 그냥 표가 버라이어티하게 나와 있죠.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이따가 우리 수업하면서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는 하겠지만은 이 법인 세무 조정에서는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서 잘못 입력하시게 되면 자료가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놓고 이제 체크하고 교재하고 안 맞는다, 제 자료하고 안 맞는다. 여지껏 한 번도 다 맞춘 분이 없어요. 제가 입력하는 거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교재 순서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따라오면서 숫자들 잘 맞추셔야 돼요. 먼저 입력하거나 그러면은 얘가 순서가 빗나가게 되면 계산이 이상하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416페이지에 보시고서 41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법인 세무조정 프로그램의 작업 순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별표 3개 해놓고 지금은 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아까 지금 전 페이지에 있던 그림표, 그 도표보다 얘가 더 정확해요. 지금 여러분이 실무 연습해 보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뭐 지금 아무것도 연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내용 보면 용어도 모르겠는데 이걸 기억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교재 한 번씩 쭉 다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갖고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법인 조정 프로그램의 공통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법인 화면 내에서 작업 방법, 그 다음에 2번에 법인 조정 프로그램의 작성 절차. 요거는 제가 요거 이따 시작하기 전에 요 페이지 417페이지는 잠깐 읽어보셔야 돼요. 왜요? 아니, 그래야지 여기 프로그램 어떤 순서로 다루는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따가 아니라 그 이따가 지금이에요. 요 잠깐 멈춰 놓을 테니까 한 3. 여기 분납에 대한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잠깐 써놔야 되겠다. 자, 법인세, 법인의 세금 분납은 금액을 2천만 원 기준으로 2천만 원이 넘을 때 3천만 원이 세금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50%씩이죠. 50%는 납부하는 신고 납부하는 날 50%. 그 다음에 몇 개월? 2개월 이내. 중소기업일 때는 분납 가능함.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500만 원을 만약에 세금을 낸다고 치면 얘는 1000만 원은 납부하는 날 내고 나머지를 2개월 이내 납부하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지만 일반 법인은 1개월 이내다. 소득세도 2개월 이내예요. 자, 요건 간단히 설명했으니까 프로그램 설치된 걸 보시고 첫 번째 423페이지의 수익 내용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작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 법인 조정의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작성을 해보세요. 자료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다 줬고요. 아까 우리가 중소기업 판단 여부할 때 네 가지 본다 그랬죠. 사업, 소비성 사업인지, 두 번째 규모에 대해서, 독립성에 대해서 따졌잖아요. 거기 1번, 2번, 3번 주어진 자료 갖고 그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여기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법인조정, 옆에 보면 법인조정 2라고 되어 있죠. 법인조정 2 얘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시고 여기 세 번째 칸에 보시게 되면 여기 신고부서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쭉 떠 있죠. 뭐 여기 보니까 화면에요. 사업 요건. 아까 우리 사업 요건은 소비성 사업 그 얘기했었죠. 아니, 물론 해당되는 거 없을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규모 요건은 매출액과 자산 총액이었었죠. 그래서 여기 매출액 얼마라고 넣으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 총액 얼마인지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밑에는
화면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독립성 요건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다가 어떻게 입력하느냐면 거기 1번에 업종별 표준 그 소득률 코드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코드 번호 여기 보시게 되면 기준 경비율 코드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난 몰라 주는 대로 그냥 입력해. 443000 띵 입력했더니 제조업이라고 지가 알아서 딱 뜨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매출액이요. 매출액은 여기 억 단위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아니 금액을 다 입력해 보세요. 2521 이건 다 입력해도 되니까. 두 번째로 경비 코드 번호가 몇 번이 주어져 있냐면 503001 입력하시고요. 그랬더니 이 회사는 제조업과 소매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럼 소비성 서비스업 아니죠. 그럼 업종의 사업 요건에서는 중소기업 해당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수익 금액에 금액 5천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업 수익 금액이 지금 이만큼 나왔다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 여기 매출액이잖아요, 이게. 그죠? 금액은 얼마예요? 25억 7천이죠. 그럼 여기 매출액, 당회사의 매출액은 얼마라고 입력해 주면 돼요. 위에 숫자 보고 25억 단위로 입력하라 했으니까 7. 그냥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25.7 딱 여기 넣었더니만 아까 우리 중소기업 검토표 봤었죠. 여기 제조업이면서 도소매업을 하는 업종은 1,000억 원 이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지금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매출액 규모에서. 그래서 1,000억 원 여러분이 입력했어요. 자동으로 떴어요. 그렇죠? 아, 이거 처음부터 이거 안 돼갖고 선생님 제 거는 안 뜨는데 여기 옆에 적합이라고 떴어요, 안 떴어요? 선생님 제 거는 이거 안 뜨는데요. 아주 골치 아파요. 일단 제가 나오는 순서대로 여러분 하나씩 그대로 나오면 되고, 자산 총액은 밑에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자산 총액은 저기 33억 나와 있죠. 아까와 똑같이 33.4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되셨는지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주어진 자료에서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적정성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되죠. 매출액하고 자산총액은 지가 적합하다고 딱 떴는데 첫 번째 봐요. 사업 요건이 뭔지 모른다면 지금 여기 적합성 여부에서 적합이다 아니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판단할 줄 모르면 표시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여기 클릭했더니 밑에 보세요. 적합이면 몇 번? 1번. 부적합이면 2번. 입력하라 그랬죠. 여러분이 담당하는 회사가 여러분이 이걸 작성을 먼저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여기 소비성 저기 그 뭐죠? 서비스업 아니죠. 그럼 적합이에요? 부적합이에요? 그럼 1번 이렇게 눌러주면 적합 뜨죠? 자, 그래서 적합도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대로 지금 사업 요건에 대해서 사업 요건 적합 여부 우리가 직접 판단해서 적합하다고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매출액에 대한 거 자료 주어진 대로 입력을 했고요. 그랬더니 여기 사업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서 자동으로 1,000억 원이 세팅이 됐죠. 적합 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산 총액에 대해서도 여기 5,000억 이하이기 때문에 적합 넣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독립성 여부, 얘는 지금 중소기업이고 회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적합합니다. 여기 내용들 읽어보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 판별하셔갖고 적합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아쉽게도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자, 처음 좀 우리가 법인세법 하면서 중소기업 검토하는 거 한번 해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 끝냈고요. 그 다음 파트를 봐야겠죠. 그 다음 파트는 여기
순서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바로 또 넘어가네요. 순서대로 한번 눌러봐야겠죠. 이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제가 또 이거 파워포인트로 다 만들어 놓을 생각에 이렇게 하나씩 지금 또 쓰고 있답니다. 이거 너무 크다. 기초정보 관리라고 되어 있네요. 기초정보 관리. 실무 없어야 되나? 이 정도로 해놓고 자, 교재는 425페이지 보시게 되면 회사 등록이라고 나와 있네요. 회사 등록은 지금 우리가 5000번 주식회사 법인 조정이라는 회사로 여기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내국법인이래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중소기업 판정했었죠. 중소기업 법인이고요. 자, 법인 세무 조정을 위해 추가사항 회사 등록 메뉴에 등록해 보시라고 얘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아까 회계 프로그램 우리 본 거에서 회사 등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세무 조정에서 법인 1 맨 위에 보시게 되면 회사 기본사항 등록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회사 기본사항 등록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5000번 법인 조정에 대해서 기본사항 나와 있고요. 여기 추가사항 눌러보세요. 추가사항 눌러보시게 되면 거기에 지금 법인 구분에서 법인 구분 1번 나와 있죠. 이 법인세법에서는 지난번에 잠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납세자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었죠. 법인인데 내국법인이냐 외국법인이냐를 구분했죠. 지금 여기서 뭐라고 나와줬어요? 내국법인이라고 했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외국법인도 있고 외국 투자법인도 있고 되어 있는 거. 근데 여기 우리는 내국법인이라고 문제에서 가르쳐줬고요. 2번에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 여부에서 우리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별했죠. 예,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 여기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까지 판별하고 나면 종류별 구분 지가 알아서 선택이 됐고 지방소득세 신고 땡땡 주식회사로 나와 있죠. 됐나요? 회사 등록을 여기서 이렇게 추가사항에서 법인에 대한 구분을 해주는 거였었어요. TLT 2급까지는 이런 구분 우리가 배우지 않았었죠. 법인세법에서는 이 구분이 중요한지라 법인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법인세법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재무회계 배웠을 때 자기 해당 법인을 이렇게 등록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다 입력이 돼 있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손댈 필요가 없었던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이거는 우리 열심히 많이 해봤던 거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에 42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세무서 코드 및 계좌 코드 등록되어 있고요. 이것도 별반 적이 없죠. 그 다음에 4절에 보시게 되면 요약 재무제표라고 나와 있어요. 3절, 4절 이거 너무 금방 넘어가잖아. 그래도 써. 3절 그 다음에 4절 요약 재무제표 여기까지도 같이 나왔네요. 교재는 426페이지고요. 요약 재무제표. 자, 여기는 같이 한번 제가 읽으면서 쭉 넘어갈게요. 결국은 표준 우리가 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보고서 같이 나가게 되면 이야기가 좀 더 쉬워질 것 같아서
표준 재무제표는 표준 대차 대조표 가로에 놓고 재무상태표라고 다시 알려주고 있죠. 재무회계에서는 재무상태표라고 지금 부르고 있지만 현재 여기 법인세법에서는 아직도 얘를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구성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표준 대차 대조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손익계산서, 표준 원가명세서, 이잉여금 처분계산서. 저기 우리가 그 기업회계 기준이 국제회계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바뀌기 전에 재무제표의 원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재무제표 그러면 뭐뭐를 뜻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5가지죠. 예전에는 얘하고 똑같았어요. 그죠? 예전에는 재무제표였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아직도 여기 요약 재무제표라고 얘기하면 현금흐름표라든지 주석이라든지 자본변동표를 얘기하지 않고 이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쓰고 있구나. 이 정도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는 이해를 해 두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죠. 재무회계에서 기장 및 결산을 한 경우에는 먼저 재무회계의 표준용 재무제표 메뉴 조회를 해야 법인 조정 메뉴에서 자동 반영되며 본 메뉴에서 편집키를 클릭해서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다시 법인 조정을 보시게 되면 여기 요약재무제표라고 해서 표준 대차대조표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수익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 1번에 표준 대차대조표라고 되어 있어요. 재무회계의 재무상태표에서 작성된 표준용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 불러오기를 하거나 편집키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다. 자, 한번 여기 보시죠. 자, 표준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일반 법인용에서 숫자가 좀 쭉 나와 있는 것들 보이시죠? 근데 여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아직 모르므로 여기 새로 불러오기 있죠?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반영해 보세요. 그럼 변동되는 사항 아무것도 없죠? 자동으로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명에서 그 편집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새로 불러오기 옆에 편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자료는 데이터 자체가 지금 결산을 끝낸 상태에서 지금 재무회계에서 마감이 다 끝나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재무상태표로 이렇게 변환이 바로 자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게끔 하려고 하면 여러분 거 이렇게 지금 다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안 돼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되어 있죠? 원래는 여기 회계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회계 클릭하셔서 여기 우리 배웠던 재무상태표 클릭해 보시고요. 됐어요? 그다음에 12월 날짜로 선택하시게 되면은 재무상태표 나타나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여지껏 한 번도 있는 건 알았지만 사용 안 해보셨던 맨 끝에 표준 법인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클릭해 보세요. 얘가 작성이 안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얘가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작성되어 있는 얘를 어디로 불러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표준 대차대조표 바로 요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재무회계 재무상태표 그 화면에서 그 옆에 있는 표준용으로 바꾸면은 얘가 이렇게 불러오게 하거나 등등 하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됐음? 자, 그러면 저장도 보이네. 저장 누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장 눌러요. 자, 그러면 이 편집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저기 회사를 갖다가 담당하시게 되다 보면은 결산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세무조정 해달라고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가 그 회사에 대해서 지금 재무회계를 통해서 특히나 여기 재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산이 마감되지는 않았는데 재무제표만 가져왔어. 그래서 이걸 해달라면 지금 여기 데이터 안에는 회계 지금 등등 회계 처리한 그 과정의 프로세스의 데이터들이 없잖아요.
그럼 근데도 뭐를 해줘야 돼? 법인 세무조정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를 먼저 만들어놔야지 얘가 반영이 돼서 여기 세무조정을 해줄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여기 블록이 100번을 한다고 해도 데이터가 없는데 불러올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법인 세무조정할 때 반영되는 재무제표는 이해예요. 회계인은 그게 아니라 이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기 편집 누르시고요. 주어진 그 제출된 재무제표를 보고 해당에 맞춰서 얘네들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가 없어도 여기에 표준 재무제표만 작성이 되면 법인 세무조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때 편집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거기 그 42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표준 대차 대조표 거기서 기존 데이터 불러오게 되면 여기 이렇게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숫자하고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본 숫자하고 자꾸 하나씩 맞춰보는 습관을 갖고 계셔야지 돼요. 왜? 어느 순간인가 자료 입력하다가 빵창나게 틀리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숫자, 최종적인 숫자만 맞춰보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대차대조표 불러와서 우리 한번 눌러봤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그래요? 두 번째로 표준 손익계산서도 한번 해보라 그러죠. 그럼 표준 손익계산서도 똑같이 보시게 되면 새로 불러오기 해도 다 반영이 되어 있을 테니, 근데 여러분 자격시험 볼 때는 요거 불러오라고 할 때 여기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회계에 가서 손익계산서 12월 달로 해놓고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표준 법인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로 조회해서 반영시킨다 해야지만이 법인에서 아까 블로그에 했던 거 있죠? 여기 표준 손익계산서 눌렀을 때 그래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서 설명되지 않았어도 제가 뭐부터 어떻게 하라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표준 손익계산서 다시 한번 잠깐 보시고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여러분들이 법인 세무조정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표준 손익계산서 불러왔을 때 이제 처음 세무조정이 하나 시작이 돼요.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느냐 하면 여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부터 세무조정을 시작해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지금 법인세 비용이라고 해서 218번에 금액이 얼마가 떠 있어요? 6,764만 3천. 지금 아무것도 손댄 거 없으니까 당연히 저하고 자료들이 다 일치하겠죠. 근데 지금 여기 법인세 비용이 반영돼서 당기 순손익이 3억 7,9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법인세법에서 이 비용 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산된 세금이 아닌지라 일단 얘는 취소시키고 당기순이익 금액 더 높여줘야 되겠죠. 즉 법인세 비용은 여러분이 세무조정할 때 무조건 여기 하면서 1번 세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비용을 인정 안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에다가 더해주는 입장이라면 입금 산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용 입장에서 법인세 비용을 인정 안 해주니까 송금 불산입이 되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두 개 똑같은 개념으로 보세요. 그랬죠? 왜 그랬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요 위에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세무조정을 계속하게 될 텐데, 세무조정 소득금액 합계표라고 하는 그 용어가 여기 네 글자로 간략하게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합계 등록. 예, 합계 등록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 되어 있죠. 결국 입력하는 칸은 이쪽이에요. 그죠?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는 송금 산입 또는 입금 불산입 둘 중에 하나만 알게 되면 거기 파트에다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지금 세무조정을 해야 될 세무조정사항이라고 여기 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지금 그 손익계산서에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세무조정 해줘야 되는 게 뭐라 그랬었어요? 여기 법인세 비용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 칸에다가 입력을 하는데 뭐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느냐면 지금 아까 여기 써 있는 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대로 써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과목에다가 뭐라고 쓴다? 법인세 비용이라고 쓰세요. 여기다가 법인세 비용 금액은 얼마? 여기 똑같이 천천히 서둘지 말고요. 교재 봐가면서 하나씩 천천히 정확히 입력하세요. 연습할 때 6,764만 3,631원 이거 입력하고 나서 숫자가 또 틀리는 분들이 자꾸 생겨. 그러면 골치 아파져요. 숫자 잘 입력하시고 자 지난번에 설명할 때 여기 지금 소득 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소득 처분인데 유보 발생, 유보 감소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거 잠깐 복습 좀 해보고 갈게요. 준비됐을까요?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 이 항목에는 지금 그 결과의 그 자체가 사안에 남아있는 유보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외로 유출되는 게 두 가지로 소득 처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에 유보되어 있는 것 중에서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래 세무조정이라면 이는 유보 발생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유보라고만 써드렸죠. 아무 저희가 없으면 유보는 유보 발생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어떤 걸로 쓰라 했었어요. 이번에는 자산 부채 자산이 증가하거나 그 다음에 부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자본 계정이 그 결과가 남아있으면 얘는 기타라고 써주세요. 이 소득처분이라고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소득처분에 대한 거 산에 유보돼 있을 때는 소득처분이 두 가지가 생겨요. 유보 발생이나 기타. 그럼 여기서 해당되는 거는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7번에 보시게 되면 기타 나와있죠. 잉여금 증감이라고 했던 것은 자본계정을 지금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유보됐을 때는 우리가 1번이나 7번을 선택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회 유출된 경우에는 사회 유출인 경우에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었어요. 임직원한테 가게 되면 걔를 뭐라 그런다? 상여. 그죠? 그 다음에 주주한테 가게 되면 배당으로 그 다음에 제3자 법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제3자한테 가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써주기로 했었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법인이라든지 개인사업자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단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그쪽으로 돈이 흘러갔다면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소득처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사회에 유출된 경우에는 소득처분이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있다고 했었죠. 여기에 해당되는 상여 여기 있고요. 4번 그 다음에 배당은요. 배당은 3번 기타 소득은요 5번 기타 사회 유출은 6번 그렇게 해서 입금산입과 송금 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총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더란 얘기예요. 여기 하나 추가된 게 뭐가 들어갔어요? 유보, 감소도 있죠. 교재에서는 유보 감소인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 유보 감소라고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별도로 써져 있고 아무 말 없으면 유보 발생 교재에서는요. 근데 여기서 선택할 때는 유보 발생인지 유보 감소인지 여기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놓으니까 좀 편하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사용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고요. 지금 법인세 비용인 경우에는 지금 소득처분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봐요. 지금
일곱 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법인세 비용은 세금을 냈다면 얘 어디로 갔어요? 누구한테 줬어? 국세청에다가 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어떤 거에 해당돼요? 그치. 6번에 기타 사회출로 소득 처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됐죠? 자,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보신다면 법인세 배우면서 법인세에서 그 법인세 비용 제일 넘버 원으로 제일 먼저 소득 처분하는 거 배웠던 거죠. 그럼 이건 외워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제부터는 법인세 비용은 우리 소득 처분할 때 세무조정에서 순서가 넘버 원이다. 그래서 얘는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에다가 개정 과목은 그냥 법인세 비용 또는 법인세 등이라고 써놓고 그 금액의 소득 처분은 뭘로 한다?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 이거는 외우실 수 있죠. 왜요? 이게 1번 시험 문제야. 소득 처분에서 제일 처음에 배운 거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처음 배우기 때문에 용어가 되게 낯설어서 그렇지 얘 반복해서 연습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나오는 계정들이 제한적이에요. 나오던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얘네들을 그냥 바로바로 처분하게끔 되실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 진행하면서 이렇게 소득 처분할 것들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텐데 첫 번째 거 법인세 비용에 대해서 한번 소득 처분을 해 보셨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42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요걸 줄여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 합계 등록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계 등록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것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얘는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밑에 저장이라고 되어 있죠. 예, 저장하셔야 됩니다. 얘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일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전체 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장 확인 꼭 하시고요. 복귀하실 때 오른쪽 끝에 보시면 ESC 또는 복귀 눌러 있죠? 네, 이렇게 누르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요. 표준원가 명세서라고 되어 있으니 법인 조정에서요. 표준원가 명세서 클릭하시고요. 지금 우리는 TAT 2급, TAT 1급은 지금 우리 제조업을 한다고 아까도 중소기업이면서 제조기업 또 도소매업 이거 한다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여기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거 할 거 있겠다 없겠어? 없어요. 이거 아무것도. 저장만 누르시면 돼요. 왜 또 뭐 안 나오는 거 있으세요? 제조원가 명세서 그냥 여기 클릭해서 보신 다음에 저장만 누르시면 돼요. 자, 위에 표들이 정신없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하나씩 좀 지우고 갈게요. 표. 자, 그 다음에 43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431페이지에 이 잉여금 처분기산서 법인세법에서는 얘도 요약 재무제표에 속한 녀석이었었어요. 얘도 묻지도 따지지 말고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행 내용이요. 입력된 재무회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 잉여금 처분기산서 작성하세요. 그래서 새로 불러오기 하면 기존의 데이터 다 불러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날짜가 뭐 주어진 건 별도로 없는데 거기 처분 날짜를 2월 28일로 해달래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시게 되면 처분일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처분일 클릭하시고요. 날짜를 보시게 되면 2022년 2월 28일 이거를 갖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혹시 이거 작성하면서 이 잉여금을 처분한 즉 주주총회를 열어서 여기 이 잉여금을 처분한 날짜를 입력하라고 한다면 여기 처분일 여기 클릭해서 날짜 입력해 주시고 저장 눌러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지난번에 여기 재무회계에서요. 재무회계에서 이 잉여금 처분 계산서 보시게 되면 여기 이 잉여금 얘는 전기월 미처분 이 잉여금하고 단기 순손익 합친금액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회계 변경 여러분이 TAT 2급에서 배우셨었죠? 회계 정책의 변경 누적 효과라든지 정기 오류 수정 손익 계정이 여기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하는 요 항목에 이만큼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있다면 여기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또 TAT 2급에서 많이 보셨던 이 잉여금을 처분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이 잉여금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이 기본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 더 적립금이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반영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지금 이 잉여금 돈 남아있는 것들을 처분하는 계산서의 서식이고요. 오른쪽에는 지금 결손금이 만약에 있다면 이 잉여금에서 처분하지 않습니다. 결손금 처분 계산서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결손금이 있을 때는 이쪽에다가 입력하시면 되는데, 뭐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 회사는 돈이 아직도 짱짱하게 남아있는 것 같이 보이네요. 내 통장보다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만한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요약 재무제표 한번 쭉 입력해 보니까 별반 어렵지는 않으셨죠? 이렇게 하나씩 따라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재는 432페이지요. 432페이지를 보시고요. 자, 일단 거기 앞에 4절까지 요약 재무제표 입력하는 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본격적으로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되는 실기가 여기서부터예요. 앞에 것까지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중지